이제까지 저희가 리워드 펑션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계속 밸류 펑션을 얘기했는데 여기 밸류 펑션이 없어요. MDP에는. 이 MDP를 푸는 거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거죠. RL이 시뮬레이션 월드에서 너무 잘 되는데 리얼 월드로 갈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리얼 월드로 오면서 모든 게 바뀌겠구나. 모든 것들이 다 갑자기 다 인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로 월드에서 해석된 월드로 바뀌는 이게 되게 핵심일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희 드디어 모델 프리를 마쳤고요. 네. 좋습니다. 아, 정말 파헤치기가 제대로 됐기를 진짜 근데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자세한 것들을 아마 저희가 다루려다가 좀 많이 걸린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델 베이스트를 할 건데 모델 베이스트는 사실 모델 프리보다 짧더라고요. 실제 그 강의도 짧고 왜냐면 모델 프리 이 앞쪽이 엄청 그 개념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은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먼저 이 모델 프리와 모델 베이스트를 좀 비교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모델 프리, 이걸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모델 없는. 근데 모델 없는이라고 제가 번역을 한 다음에 번역본이 있거든요. 저희 서튼 앤 바르톡 번역본에도 모델 없는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없는 강화학습. 이거 처음에 저 박사과정 할 때 모델 프리 라고 하는데 되게 헷갈렸어요. 이게 왜 모델 프리인지 잘 모르겠어서 되게 헷갈렸는데 이 모델이 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없는데 모델이 무엇인가 이건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이 되게 중요한 말들인데 경험으로부터 직접 가치 함수 혹은 정책을 배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몬테카를로도 그렇고 TD도 그렇고 가서 직접 경험을 해야죠. 경험은 누가 주냐면 환경이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 나한테 주는 경험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학습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모델 베이스트 강화학습 이건 모델에 기반한이라고 번역을 했고 경험으로부터 가치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고 모델을 배워요. 그리고 모델로부터 가치함수와 정책을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두 단계죠. 경험에서 모델을 배우고 모델에서 가치함수 혹은 정책을 배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점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계획도 되게 다른 의미로 쓰고요. 여기서는 뭐 모델도 되게 다른 의미로 쓰고 해서 RL의 언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들을 좀 내려놓고 배우시면 좋아요. 데이비 실버가 보여줬던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기 모델 프리 RL은 요거 처음에 봤던 제가 보여드렸었나 모르겠는데 데이비 실버 처음 강의 보면 요런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여기 지구가 있고 이게 환경이고요. 리워드 던져주고 스테이트 던져주고 액션은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가 하게 되고 요거를 요 지구가 바뀌었어요. 그죠? Replacing the real world with agents model of the world. 그래서 이게 뭐 요새는 이제 그 월드 모델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쓰죠. 저기 얀루쿤도 이제 그런 말 쓰고 그래서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약간 진짜에 대한 모사품인 거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지구.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 평평한 지구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모델이고 모델 베이스트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표현한 게 이 그림인데 이 그림도 데이비 실버가 그렸어요. 아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그림을 딱 사용하진 않고 여기 다이나를 할 때 사용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도 이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실제 경험을 하고 뭐 액팅을 했으니까 경험을 했겠죠. 이것도 나중에 나오지만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하냐면 세상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업데이트를 해요. 이거는 바로 MDP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MDP 모델을 solve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업데이트를 한다. 이게 모델 러닝이고요. 그 모델을 이용해서 앞을 보고 look ahead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데이비 실버 look ahead. 앞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해서 이 가치와 정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다시 행동을 결정하여 수행해요. 요 루프를 도는 게 바로 모델 베이스드 RL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이 중에 이제 요거만 좀 따로 떼서 볼 거예요. 왜냐? 제가 왜 이것만 따로 떼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 플래닝이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플래닝은 내일 뭐 하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가 내일 여행에 가면 무슨 기차를 타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플래닝인데 여기서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플래닝이란 걸 말해요. 내가 있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저희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까지 많이 말했잖아요.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트래젝토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 플래닝은 이 최적의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적 경로를 탐색하는 거. 그래서 이 플래닝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MDP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MDP를 푸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에 러닝과 다른 점은, 러닝은 학습은 환경이 만들어낸 진짜 경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게 러닝이고, 하지만 플래닝은 모델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된 경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학습도 MDP 푸는 거거든요. 결국엔 진짜 경험을 이용해서. 이게 모델 프리죠. 모델 프리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면 풀려요. Q스타와 V스타를 찾을 수 있고 파이스타를 찾을 수 있는데, 최적의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이건 진짜 경험이지만 이 시뮬레이션 된 경험을 사용하는 걸 바로 플래닝이라고 하고, 둘 다 이 MDP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텍스트북에 나온 그림인데, 여기 모델이 있고 여기 시뮬레이티드 익스피리언스가 있고 백업이 있고 밸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딱 이 부분이 이제 플래닝이 되는 거예요. 플래닝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모델에서 밸류 팔레스인데, 여기에 시뮬레이티드 된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백업을 통해서 이제 밸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백업은 예전에도 보셨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갔다가 올라오고 이런. 자, 그러면은 요거의 장점, 이거 왜 하냐, 모델 베이스드 RL을 왜 하냐는 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왜냐면 모델 프리 강학습도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제가 오늘 앞에 파워 오브 레인포스 러닝까지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왜 하냐? 자, 요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모델 프리 강화학습은 학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밸류 펑션이나 그 팔라시가 매우 복잡하고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고 할 때 학습이 굉장히 어렵고, 그 보시면 알겠지만 경험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 인이피션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죠. 대신에 모델 베이스 강화학습은 모델이 만약에 환경에 대해서 이제 밸류나 팔러시보다 훨씬 더 컴팩트한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훨씬 더 이 압축이 쉬울 때, 그리고 또 그런 행동의 유스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irrelevant한 것들이 많고 할 때, relevant한 게 이제 굉장히 소수일 때 그런 거를 잘 이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먼저 만든 다음에 밸류와 팔러시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장점은, 모델 학습은 이제 지도 학습을 통해서 프레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이 S와 A가 되고 아웃풋이 S 프라임과 R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모델이 뭔지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S와 A에서 S-와 R로 가는, 이게 바로 뭐죠? State Transition Probability가 되는 거죠. 그거를 학습하는 게 이제 모델의 가장 중요한 종류예요. 타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도 학습으로 프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니어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리그레션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넌리니어 딥러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월드 모델이나 드리머 같이 디시전 트랜스포머,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 이 모든 게 다 그 예를 들어서 월드 모델은 RNN으로 이거를 학습을 했고요. 그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다 트랜스포머로 이걸 학습해서, 결국에 이 모델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학습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이거를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모델 베이스드 RL이 예전보다 훨씬 더 팬시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델 프리는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수는 있는데, 왜냐면 이게 다 약간 캐시화 돼 있어가지고 꺼내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연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룰이 바뀌거나 할 때 환경 등이 이제 부분적으로 바뀌어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비 실버가 드는 예가 체스 예를 들더라고요. 그 체스가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있을 때랑 공격할 때랑 뭐 예를 들어서 체크메이트일 때랑 다 그 환경이 룰이 그때그때 바뀌는데, 이 룰이 다 리니어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모델 프리로 하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게임들이 대부분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바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델 베이스드는 이거에 반해서 이제 리워드 펑션이 환경이나 변화에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모델을 그때그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어진 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델을 다시 만들고 막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왜냐면 주어진 환경이,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스테이트에 딱 도달하면 거기서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정이 느려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 환경이 그냥 딱 정해져 있으면
오히려 모델 베이스드가 엄청 빠를 수도 있어요. 그냥 다 압축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대부분 모델 베이스드가 강점을 보이는 때는 변화할 때 외부가 자꾸 이렇게 뭔가 룰이나 스테이셔너리. 넌 스테이셔너리 하거나 룰이 계속 바뀌거나 룰이 굉장히 복잡할 때 체스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리고 또 모델 베이스드 강화학습의 되게 좋은 점이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거를 더 학습시키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스테믹 모티베이션을 굉장히 그 존중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려하기가 쉽고 이런 그 고민점들을 쉽게 임플멘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델 언서튼티가 높을 경우에 익스플로어를 더 해라. 이런 식의 어떤 모델링이 굉장히 쉽게 그냥 리즈너블하게 그냥 쭉 그렇게 생각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모델 프리에서는 그런 거 고려하기가 좀, 익스플로레이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하면은 새로운 거를 막 넣어야 되고 하는데 여기서는 모델이 있으니까 모델이 완벽하지 않으면, 좀 더 해라. 모델 언서튼티에 대한 이런 고려가 굉장히 쉽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이제 모델을 배우고 모델에서부터 밸류 펑션을 만드는 이런 투스텝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을 배우는 데 따르는 에러, 모델에서부터 밸류를 만드는 데 따르는 에러,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할 여지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모델이 잘못돼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늘 이렇게 커렉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hat is 모델? 모델이 뭐냐?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 러닝은 MDP를 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DP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죠. State, Action, Transition Probability, Reward 펑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쌔을 뭘 하냐면 State와 Action 스페이스는 이렇게 known이라고 보통 어쌔을 해요. 그래서 S와 A는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비 실버가 얘기하기에 요 S와 A를 안다고 가정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S와 A도 풀어야 되는 게 모델이 돼요. 근데 지금 보통은 S와 A는 다 안다고 가정을 하면 모르는 게 딱 요 두 가지인 거죠. P와 R. 그래서 이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 P,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델을 학습하는 거는 MDP를 푸는 거고 MDP에서 안 알려진 거를 다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S도 모르면 그것도 풀어야 되는 거고 그걸 알면 이제 P와 R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와 R을 푸는 게 보통의 경우는 모델이 되는 거죠. 이제 P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고요. 여기 보시면은 ST에서 ST1으로 가는 이제 probability들을 다 가진 그런 매트릭스가 이제 ST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거 다 확률적인 거고요. R 펑션은 이제 그 스케일러 밸류로 뽑아주는 거 그런 펑션이기 때문에 그냥 이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density 펑션이고 밑에는 이제 하나의 그냥 정해진 S에서부터 RT 플러스 1이 나오는 그런 펑션이 됩니다. S와 A에서 나오는 거죠. A까지 가야 이제 다음 스테이트가 던져지고 R이 던져지고 그래서 S와 A는 이미 기분이고 여기서 S가 나오고 R이 나오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피규어아웃 하는 게 바로 모델이고 요 법칙을 이해하는 요 probability density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reward 펑션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나는 모델을 풀었다. 이 월드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원 스텝의 경우는 이렇지만 멀티 스텝의 문제로도 이걸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어렵겠죠, 당연히. 마지막은 이제 P와 R의 이제 인디펜던스를 가정해서 각각을 이제 푸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깜짝 퀴즈가 나왔습니다. 그 리워드와 밸류 펑션 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예. 아까 뭐 이미 다 얘기를 한 거라서. 제가 알고 있는 그냥 대로 얘기하면 리워드 펑션은 일단 펑션인 거는 여러 개의 리워드나 밸류 값이 있을 때 디스트리뷰션 측면에서 프로버빌리티를 뱉어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아니요. 요 리워드 펑션은 요 S와 A가 인풋이 돼서 스케일러 밸류가 뱉어져 나오는 그 프로버빌리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지금 디스트리뷰션 R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만들려고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은 스케일러 밸류였어요. 이제까지는. 저 리워드가 시간에 따라서 언폴딩 돼가지고 디스카운티드 리워드까지 다 합쳐진 게 리턴으로 알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것의 익스펙테이션 값이 밸류 맞아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저의 메모리가 딱 거기까지입니다, 교수님. 근데 확실히 교수님이 기억하는 건 확실히 이 수식으로 딱 기억을 RL에서의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R은
그게 결국에 R을 썸해가지고 그 디스카운트 된 거가 쫙 다 더한 게 G잖아요. 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R은 즉각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리워드 펑션은 즉각적인 리워드 펑션이에요. 그래서 뭐 막 디스카운트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어떤 S와 A를 주어졌을 때 R이 튀어나오냐 이거를 아는 게 이제 월드 모델인 거고 왜냐면 다른 거는 다 여기서부터 파생이 가능해서 이제 R만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요 질문을 했던 이유는 이제까지 저희가 리워드 펑션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계속 밸류 펑션을 얘기했는데 여기 밸류 펑션이 없어요. MDP에는. 밸류 펑션은 이 MDP 문제 주어진 문제에서 최적화된 액션과 팔러시를 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고 이 MDP를 푸는 문제는 이제 그 진짜로 제너티브 프로세스 저희가 말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MDP니까 이 MDP를 푸는 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되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밸류는 내가 지금 액션을 해야 되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밸류가 되게 중요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리워드 펑션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저는 약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되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네요, 들었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밸류는 그야말로 에이전트 입장에서 이게 나한테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한 해석된 버전으로 느껴지고 리워드는 즉각적으로 그냥 인바이러먼트가 나한테 주는 어떤 그냥 보상 그야말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드 모델링 할 때는 그냥 내가 받는 리워드만 가지고 세상을 모델링 하는 데 비해서 이제 내가 이것을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뭔가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 약간 에이전트 모델과 월드 모델이 그런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그 그림을 보여주신 것 중에 여기 있다. 이걸 보면서 모델 베이스드 할 때 제 머릿속에서 티피컬하게 박혀 있는 컨셉은 뭐냐면 어쨌든 익스터로셉티브 로 데이터가 내 센소리로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인프런스 해가지고 어떤 나만 내 머릿속에 인터널 월드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저한테 티피컬한 모델 베이스인데 그거는 사실 MDP가 아니라 폼DP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모든 나의 해석이 다 히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다 MDP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미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얘기를 하니까 보면 내 머릿속에서 내가 인포한 스테이트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도 모델이지만 RL에서 말하는 건 굳이 히든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옵저베이셔널 시그널로 모여진 어떤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게 해석되지 않은 그 시그널도 다 스테이트로 보고 그것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학습하고 리워드 펑션을 학습하면 여기서 모델 베이스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그런 딱 면에서 인간을 연구하는 지금 뉴로사이언티스트나 아니면 그 사이콜로지스트랑 이런 점에서 진짜 관점이 다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월드 모델 드리머 그런 걸 봐도 그 트랜스포머 이런 걸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진짜 유용한 되게 프랙티컬한 펑셔널 어프락시메이터를 쫙쫙쫙쫙 붙여놓으면 해결이 돼. 이게 플로저블한가 뭐 인퍼런스를 해야 하냐 뭐 이런 거 잘 관계없이 쫙쫙쫙 되는데 그게 저는 되게 강력하다고 또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진리의 뭐 인퍼런스 이게 결국에 저는 바운더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 AI에서는 그 바운더리가 그렇게 딱 명확하게 긋지 않아도 해결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머리는 바운더리가 딱 정해졌으니까 다 인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마지막에 제가 오늘 진짜 다 끝나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Where are we heading? 거기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약간 휴먼 레벨의 인공지능 우리가 고려한다면 계속 그 폼DP 문제, 인퍼런스 문제를 계속 고민해야 되고 아래를 조금 더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RL이랑 프레임워크 너무 아름답고 저는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RL이 다 해결해 줄 거냐? 그건 또 지금 이런 유용하게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MDP로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시지만 RL에서도 지금 폼DP가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는데 MDP를 사용하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고 폼DP로 최근에 언젠가 넘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모티베이션이 되게 궁금해요. 뭐 어떻게 하다가 일로 넘어오게 되는지. 모르는데.
약간 노이즈와 또 뭐 그렇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인포하게 되는 그때 성우 학생이 이제 네. 저희 CCN 학회에서 네. 첼시 핀 강의가 있었는데 첼시 핀이 딱 강의하고 바로 나가가지고 질문을 한 그 첫 질문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그때 화장실 갔다 왔었어요. 진짜. 그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 RL이 시뮬레이션 월드에서 너무 잘 되는데 리얼 월드로 갈 때 이제 잘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어떤 뭐 좀 코멘트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 그래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근데 저게 막 핵심 문제일까 막 아, 되게 좋은 질문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다가 계속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리얼 월드로 오면서 모든 게 바뀌겠구나. 이게 약간 저는 바운더리에 네, 바운더리가 중요해지는 거죠. 나오면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에 오면서 네. 모든 것들이 다 갑자기 다 인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네. 변하고 저는 하여튼 그 성우가 질문했던 그 질문이 아 이거 되게 핵심적인 질문이고 모든 그 어떻게 보면 우주가 바뀌는 그 에이전트 입장에서 그게 딱 요렇게 예. 월드에서 해석된 월드로 바뀌는 이게 되게 핵심일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네,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뭔지 좀 고민을 했고 모델을 배우는 거는 여기부터는 좀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와 A가 인풋이 되고요. R과 S가 아웃풋이 돼서 어떻게든 배우면 돼요. 이거를 뭐 R로 보통 할 때는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풀고 요거를 풀 때는 density estimation 프로블럼 왜냐면 요건 probability density니까 풀고 해서 뭐 로스를 골라서 이제 하게 되고요. 요걸 뭐 리그레션으로 하기도 하고 뭐 딥러닝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리니어 모델을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부터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프로블럼이니까 오히려 좀 더 쉬워지는 것 같고요. 이제 플래닝이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델을 어떻게든 만든 다음에 모델이 뭐 부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모델을 가지고 플래닝을 하고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밸류를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갈 텐데 이제 플래닝은 모델이 이렇게 P와 R이 주어지면은 요 S, A, P, R 이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이제 MDP 전체를 진짜로 솔브하는 게 이제 플래닝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래닝 알고리즘이 있는데 요걸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한 가지 얘가 되게 좋은 예를 데이비 실버가 들어줘서 저는 요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샘플 베이스드 모델 러닝인데 간단합니다. 그냥 테이블 룩업 모델인데 지금 리얼 익스피리언스에서 A라는 스테이트에서 0이라는 리워드를 받았고 B에서 0을 요게 이제 액션이고요. A에서 B로 간 게 이제 액션이에요. 트랜지션을 한 거고요. B에서는 1을 받았고 요거는 그냥 B에서 바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있다고 보시면 요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그냥 쭉 다 썸 해가지고 확률로 만든 거죠. 그래서 A에서 B로 넘어가는 게 A였을 땐 무조건 B로 갔으니까 100%가 됐고요. A에서는 리워드는 0이었고요. B에서는 1을 받은 게 75% 정도가 1을 받았어요. 그래서 R은 1이 됐고 0을 두 번 받았고 그래서 25%가 이쪽으로 갔고 여기서 터미네이트를 했습니다. 에피소드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이제 모델인 거고요. 그죠? 지금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풀었고 그 다음에 리워드 펑션을 풀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요걸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모델 프리 방법을 써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원스텝, 투스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샘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몬테카를로 러닝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선택해서 끝까지 갔고 1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0으로 갔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그냥 쭉 해가지고 봤더니 여기서 지금 딱 중요한 게 이 점입니다. A0, B0, A에서 1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가보면 A에서 1을 그 리워드를 받는 경우가 생겨야 되잖아요. 이건 100%고 이건 75%니까 사실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A에서 1을 받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 러닝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면은 여기서 지금 왼쪽에서는 리얼 익스피리언스에서는 밸류가 어떻게 되죠? A의 밸류는 0이어야 돼요. 왜냐면 다 0이니까. 근데 이게 1로 변합니다. 물론 나중에 샘플링을 계속하다 보면 0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딱 1이 아니라 좀 줄어들겠지만 샘플드 익스피리언스를 기반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과 리얼 익스피리언스가 요건 이제 플래닝인 거죠. 플래닝과 리얼 익스피리언스가 다른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이런 점이 이제 장점인 거죠. 이런 점이 모델 베이스드의 굉장한 장점인 거죠. 왜냐면 경험에서는 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대리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실제 데이터는 요것만 필요한데 내가 시뮬레이션 하는 건 무한대로 내가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스몰 데이터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 가지 조금 언클리어했던 건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물리 세계에 나와 있냐 아니면 그냥 메타버스에 있냐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행동인 거잖아요. 이렇게 네. 스테이트를 넘어가는 게 행동인데 우리 물리 세계에서는 우리 월드 모델을 돌리면 실제로 내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상상을 하면은 훨씬 더 적은 에너지로 플래닝을 할 수 네. 있는데 이 메타버스에서는 이게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다 그렇죠. 비슷한 수준의 맞아요. 계산이 필요한 거니까 그냥 적은 데이터로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게 나중에 정말 피지컬 월드로 왔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아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에서 모델 베이스와 모델 프리는 모델 베이스한테 조금 큰 어떤 어드밴티지가 많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데 왜냐면 경험을 많이 하면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 근데 하여튼 여기서의 장점은 밸류가 되게 이것만 가지고는 바이어스가 많이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그 바이어스가 고쳐지는 그런 점도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과 익스피리언스, 시뮬레이티드 익스피리언스를 이제 나눠서 좀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고 가져왔는데 리얼 익스피리언스는 인바이러먼트에서부터 샘플을 하는 겁니다. 몬테카를로 같은 거 할 때 진짜 가서 인바이러먼트가 주는 익스피리언스를 샘플하는 거랑 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건 트루 MDP를 통해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버빌리티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이제 진짜고 요 진짜에서부터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죠. 리워드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시뮬레이티드 익스피리언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approximate MDP고 여기서부터 이제 S 프라임을 뽑는 그런 게 이제 S 프라임이 되고 그래서 요 모델은 틀릴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러닝과 인퍼런스의 그런 관계를 갖게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MDP를 푼다라고 하실 때 그 말은 이전 스테이트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그 확률을 배우는 것 하나와 이렇게 스테이트과 액션이 정해졌을 때 리워드를 정해주는 이 리워드 펑션을 배우는 것 이 두 가지가 MDP를 푼다. RL에서 MDP를 푼다고 할 때 그게 정의인 거죠. 그 S와 A를 어느 정도 안다면.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밑에는 플래닝이고 위에가 러닝일 텐데 요 두 가지를 따로따로 쓸 수도 있고 뭐 한데 이 다이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모델 베이스드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유명한 게 다이나 Q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요 다이나라고 하는 거는 요 두 개를 섞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여기서 실제로 모델 베이스트는 요 익스피리언스에서 밸류로 가는 게 없는데 여기는 이제 디렉트 RL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리얼 경험을 통한 학습도 밸류 업데이트에 쓰는 거죠. 그래서 밸류 업데이트의 두 가지 종류의 요건 이제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리얼 익스피리언스와 시뮬레이티드 익스피리언스에서 이렇게 디렉트 RL 업데이트, 플래닝 업데이트를 해서 요 밸류 업데이트가 굉장히 그 하이 퀄리티로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게 이제 다이나고요. 그래서 다이나의 알고리즘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커런트 스테이트가 S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팔러시를 가지고 이제 A를 골랐어요. 이것도 비헤이비어 팔러시겠죠. 네. 그래서 A를 골랐고 A를 한 다음에 R과 S 다시를 이제 관찰을 하고 요거까지 이제 뭐 똑같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큐러닝 모델 프리 RL과 이제 똑같고요.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트한 엔바이러먼트를 가지고 일단은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을 하는 이 F를 이미지네이션 파트라고 이제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이 N 타임이 이미지네이션 듀레이션이 되고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되게 재밌는 게 랜덤 previously observed state를 뽑아요. 이전에 봤던 거를 S를 가지고 요 위에 거를 그냥 계속 반복을 또 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거를 다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거죠. 마치 잠잘 때 이렇게 컨솔리데이션 하거나 리플레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한 폼이냐 그랬을 때 이 다이나 Q가 처음 나왔을 때 리플레이라는 말은 안 썼던 것 같고요. 근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리플레이랑 같은 거다 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리플레이도 워낙 또 특수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어서 이 완벽하게 익스체인저블리 쓰는 것 같진 않고요. 하지만 이제 많은 저자들이 이걸 그냥 리플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또 개념이 백그라운드 플래닝과 디시전 타임 플래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백그라운드 플래닝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커런 스테이트와 상관없이 그냥 과거에 있는 거를 계속 리플레이 같은 걸 하면서 플래닝을 계속 하고 업데이트를 내가 잘 때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디시전 타임 플래닝은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포워드 서치 같은 건데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같은 건데 내가 딱 있는 그 스테이트에서부터 앞으로 쭉 가면서 룩어헤드를 하면서 이제 그 스테이트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이제 디시전 타임 플래닝.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몬테카를로 설치였어요. 네. 모델 3에서는 직접 해야 되는 거죠. 네, 모델 3에서의 그렇죠. 몬테카를로는 직접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고, 거고. 모델 베이스에서 루커 헤드 하는 게 제가 상상하던 아, 몬테카를로 네.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플래닝,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뭐 이렇게 트리 서치 이렇게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전체 MDP를 이렇게 하면 풀 필요가 없고 지금 있는 요 S, Now에서부터 시작한 sub MDP만 풀면 돼요. 전체에 관심이 없고 이게 이제 알파고가 성공한 중요한 요인.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다 안 풀고 내가 관련 있는 것만. 교수님, 네. 그러면 그러니까 모델 3에서 말하는 몬테카를로 서치는 시작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면 에피소드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한 번을 모든 걸 다 경험하는 거가 네. 그렇죠. 맞는 거고, 모델 베이스드에서의 포워드 서치는 네, 순간순간 있는 ST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서치를 그렇죠,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알파고가 했던 어떤 하나의 스트래티지다. 네. 그래서 이제 sub MDP를 푼다.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요 forward search를 이제 하는데 forward search는 이제 sample based 플래닝. 그래서 sample based가 되게 강력하다고 데이비 실버가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왜냐면 결국에 다 알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고 이 샘플링이라는 게 내가 있는 그냥 되게 조금을 샘플링 하는데도 굉장히 강력하다. 대부분 가볍고 샘플이 가볍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용한 이제 몬테카를로 컨트롤에 대한 서치가 몬테카를로 서치가 되고요. 쌀사에 대한 게 TD 서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말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헷갈렸었어요. 네. TD는 모델 3인가 모델 베이스인가. 네. 어디서 찾으면 TD가 모델 베이스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내용들도 좀 원래는 있는데 이 네.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만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각각의 스트래터지에 따라서 또 약간 그 어떤 특정한 아주 스페시픽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요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가 제일 인기가 많으니까 요거만 이제 좀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는 되게 특이한데 일단 모델이 있고요. 이 모델 ST에서부터 시작하는 아까 똑같아요. sub MDP를 푸는 건데 ST에서부터 쭉 시작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트리가 있고요. 그게 이제 셀렉션이고 트리가 없는 익스펜션 기간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왼쪽 거를 가지고 이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보통 하는데 이 셀렉션은 트리에서 이미 알려진 패스를 이렇게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리가 이미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그러니까 팔러시가 이미 정해졌다는 게 최적의 팔러시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팔러시가 정해져서 이미 한 번은 비짓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지금 스테이트가 엄청 많은 경우를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있는 이 ST에서 요 2번 정도는 내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2번까지 갔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몰라요. 그럴 때 이걸 익스펜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더 해요, 보통. 이 익스펜션을 한 번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한 번을 한다면 보통 다 한 번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트리에서는 이렇게 가고 트리가 끝난 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려진 팔러시가 없는 그런 공간에서는 이 랜덤하게 여기부터 골라요. 랜덤하게. 네, 랜덤하게 하나를, 왜냐면 팔러시가 없으니까 랜덤하게 고른 다음에 여기서 롤아웃을 하는데 이 롤아웃을 랜덤하게 해요. 이 롤아웃은 완전히 랜덤하게 쭉 가요. 끝까지. 그래서 몬테카를로예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데 이 중간에 어디를 갔는지조차 기록도 안 해요. 그냥 끝까지 가요. 그러면 익스펜션과 시뮬레이션에서 차이는 둘 다 랜덤하게 고르는데 네. 익스펜션에서의 저 하나 내려온다고 하나를 네. 고른다고 했을 때 저건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기록을 안 하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시뮬레이션이에요. 예. 익스펜션은 어딘가를 정하고 예. 시뮬레이션은 그냥 랜덤하게 반복을 해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할 텐데 요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1이냐 0이냐 뭐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방문했던 Q 밸류들을 이제 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 번 반복을, 이게 보통 뭐라 그러냐면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알파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잖아요. 30초 뭐 이렇게.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시간이 허락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트레시홀드를 정하겠죠.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멈춰요.
요거는 이제 요 익스펜션 시뮬레이션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아예 기록도 안 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요 다음번 에세이 왔잖아요. 그럼 또 투 스텝이 정해지겠죠. 요것도 이제 이 익스펜션도 그때그때 다르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요게 정해지면 여기까지 간 다음에 또 익스펜션을 하나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 해서 또 롤아웃을 쭉 해서 또 업데이트하고 그럼 업데이트 했는데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큐를 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몬테카를로 트리 설치는 하여튼 셀렉션은 위딘 트리라고 하고요. 익스펜션은 아웃사이드 오브 더 트리인데 한 번을 하는 거고 시뮬레이션은 롤아웃을 해서 랜덤하게 쭉 가서 업데이트를 한다. 요게 이제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모델 베이스에서 몬테카르로 트리 설치가 상당히 제 머릿속에서 플래닝을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비슷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플래닝을 할 때 막 끝까지 명확하게 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굉장히 퍼지해지면서 그렇죠. 싹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시간이 허락할 네. 때까지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는 제 머리의 에너지가 네. 허락하는 순간까지로 네. 들리고 네. 백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좋다. 이 플래닝, 이 스트래티지가 좋은 것 같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게 되게 놀랍고 이 RL은 정말 많은 부분이 많이 그죠. 좀 네. 이렇게 형식화가 됐다는 네. 게 정말 계속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거 진짜 약간 트릭 같잖아요. 네. 아이디어 같은 네. 트릭이라기보다 되게 아이디어인데 네.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만들었지? 네. 결국 또 비슷한 질문. 이게 그냥 랜덤하게 나온 아이디어인가? 네. 그렇게 또 질문이 들고 네. 보면은 이 몬테카를로 트리 설치만 그 데이비 실버가 설명해서 이것만 작동을 했대요. 알파고에서 딴 거 다 실패했대요. 그래서 이게 그럼 이거 말고도 저희가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나 보죠. 네. 그런 걸 다 시도를 해본 건데 요것만 잘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트리 설치가 제일 교과서에서도 이것만 이제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고 요 그림은 교과서에서 가져온 건데 하여튼 나중에 이 알고리즘도 다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생각해 볼 문제들 몇 개랑 최근 딥RL 그다음에 그 제너티브 모델이 탑재된 모델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좀 질문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끝내시죠. 이봐. 수고하셨습니다.